하나, 둘, 네, 양다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론 부분 저번에 이어서 할 거고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를 우선 볼 건데, 그거 보시기 전에 책의 8페이지 부분을 잠깐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이론 때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암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요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요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자산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 유형, 무형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 계정과 관련된 뭐 회계 처리를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채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자본을 배우면 재무상태표 개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재무상태표 개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요 시험 범위에서 재무회계라는 그 시험 범위 중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는 뭐 계정 과목에 속한 어떤 이 계정 과목을 다 봤을 때 손익계산서 계정 중에서 어디 비용이냐, 뭐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또 손익계산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38페이지 쪽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루에 7시간 하던 동아대 강의가 끝났어요. 월요일부터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계속 하루에 7시간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뭐 오늘 하고 내일 동아기 좀 하고 이제 주말 쉬고 제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화요일까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정하고 또 이제 수요일날 컴백을 하면 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정 과목론 당좌자산 재무상태표에서 첫 번째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 당좌자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문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끝장회계 교재는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문제 연습을 가지고 우리 시험 대비를 하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좌자산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당좌자산은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T 계정으로 차변 부분만 간략하게 그려보면 자, 이쪽 부분이 자산이었죠.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오는 당좌자산 요 부분인 거예요. 항상 공부하실 때는 지금 내가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유동자산이 뭐였어요?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좌자산도 당연히 1년 이내에 뭔가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당좌자산 중에서도 이제 챕터를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이제 뭐 주로 나오는 챕터들을 제가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합친 거냐 하면 첫 번째 현금으로 볼 수 있는 자산들과 두 번째 각종 뭐 예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 과목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을 쫙 금액하고 같이 쫙 주면서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 합계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현금 더하기 예금 더하기 현금성 자산이랬죠. 자, 그럼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입니다. 돈. 첫 번째 현금은 돈입니다. 돈. 그리고 옆에 밑에 이제 볼게요. 자기압수표나 타인 발행 당좌 수표나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든지 사채 이자 지급 통지표, 우편 환증서 요런 것들도 분개할 때는 현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요거 동현 당당 기억나시나요? 그때 동점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 동현 했었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얘잖아요. 얘가 다른 말로 우리가 동점 발행 당좌 수표 이런 말 쓰기도 했거든요. 동점 발행. 동은 이제 같을 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래처 이름을 제시를 하고 그 거래처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현금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예금은 뭐가 있냐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습니다. 요 두 개 다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요. 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의 차이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일반적인 통장,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은 보통예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과 일단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냐면 당좌 차월이라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통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통장을 말하죠. 뭐 통장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두드림 통장, 무슨 통장 있는 것처럼 요새 뭐 프렌즈 통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분개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당좌 차월. 그러면 이 당좌 차월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있다. 근데 그 범위를 초과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돈이 잔액이 얼마 없지만 그 잔액보다 더 돈을 빼서 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은 제로, 그러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도 돈을 뺐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잔액보다 더 돈을 뺐을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을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통장을 그런 부분을 당좌 차월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문장을 봤을 때 당좌 차월인가 아닌가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 뭐냐면 취득 당시입니다. 일단 취득할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뜻해요. 주의사항은요, 요 취득 당시를 다른 말로 뭐 결산일로부터 이런 말도 써요. 결산일로부터.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됐죠? 꼭 취득 당시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친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오답이 있습니다. 오답.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오답을 암기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자, 오답을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자, 먼저 우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표는 편지 보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표 떼가지고 혹은 우표 새거 들고 슈퍼마켓 가서 빵 사 먹으면서 이거 돈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뺨 맞겠죠? 돈 아닙니다. 두 번째, 수입인지. 수입인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셨을 때 등본 떼시면 수입인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돈 아니죠. 혹은 면허시험 치러 가실 때마다 그 필기시험 뭐 이렇게 또 뭐 기능시험 이렇게 칠 때마다 붙여주는 우표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것도 수입인지죠. 그거 떼서 뭐 음식 사 먹고 할 수 없죠. 돈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선일자 수표라는 게 있어요. 자, 선일자 수표는 뭐냐면 수표는 수표인데요. 자, 수표가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이렇게 생긴 수표입니다. 근데 오늘 날짜가 1월 19일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1월 19일인데 자, 1월 19일이다. 근데 수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월 31일부터 사용 가능.
그러면 이 수표는 지금 당장은 돈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제한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일자 수표는 어떻게 보면 어음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 채권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니야. 1월 31일부터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혹은 몇 달 후에 쓸 수 있어 라는 제한이 걸린 거잖아. 이건 돈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1번, 2번, 3번이 위에서 요 1번, 2번, 3번을 합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얘네들한테 제한이 걸린다면, 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뭐가 설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만약에 걸려버리면, 그렇다면 또 아닌 게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안에 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개월 안에 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게 제한이 걸린다라는 말은 결국은 뭐 3개월이 지나야지만 돈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3개월 안에 있어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랬던 그 정의를 벗어나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됐다, 질권 설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다면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너무 두서없이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문제를 풀게요. 우선은 1번과 2번 풀겠습니다. 1번과 2번 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목에 뭐 좀 약을 좀 뿌렸어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자, 1번과 2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변환증서, 당좌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풀다가 이제 점점 문제가 또 복잡해지기도 하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주화와 지폐 돈이고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 현금이고요.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고요. 답은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좌 자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카테고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일단 당좌 자산 소속은 맞아요. 오케이? 근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닐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필수로 좀 풀어보라는 의미로 풀어드리는 거고요. 이제 안 풀어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나중에 공부하실 때 풀어보시라는 의미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요 3번 같은 경우는 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보통예금이라는 지금 T계정이 보이십니까? 요 보통예금이라는 T계정이 보이는데 자, 요거는요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 회계 생기초 끝장내기 할 때 요거 나중에 해봅시다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전기 연습이었거든요. 전기를 연습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기 연습을 먼저 또 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할게요. 지금 필요한 그때 필요한 뭐 기초적인 개념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어떻게 하는지만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 연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책은 16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돼요. 책은 161페이지입니다. 우선 그거 하고 돌아올게요. 자, 책은 161페이지에 회계생기초 끝장내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1, 2, 3강을 들으셨으면 회계생기초 끝장내기 요 수업 들으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계가 아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분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61페이지에는 이렇게 분계를 하는 칸이 있었죠. 총 10개의 기초적인 분계였어요. 아주 쉬운 분계였었고, 그 다음 162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각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T 계정을 만들어 놨죠. 자, 요 T 계정 만들어 놓은 부분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전기라는 거는 분계장에 분계를 한 다음에 요쪽 계정 과목별 총 계정 원장에 전기한다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 순환 과정에서, 자, 화면 조금 확대할게요.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거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분계를 한다. 어디에다가 하냐면 분계장에다가 한다 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분계장에다가 분계가 됐으면 전기를 한다. 어디에다가 모든 계정 과목들이 모여있는 총 계정 원장에다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예, 전기를 지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T 계정의 특징, T 계정의 특징은 차변에 아까 대변 합이 같다, 뭐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건데, 그죠? 자, 지금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전기를 하는 그 원칙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전기를 하는 원칙. 먼저 좀 왔다 갔다 해서 눈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어쨌든. 자, 1번 문제에서 보세요. 1번 문제에서 분계가 차변에 현금 8,000, 대변에 자본금 3,000에 단기 차입금 5,000,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거는 기억을 하시죠. 1번 문제.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 2번, 3번, 4번 다 이렇게 답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책에다가 이렇게 분계를 잘 적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별로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현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현금부터 전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잘 봐주세요. 현금부터 합니다. 자, 문제율을 딱 봅니다. 위에 분계를 보십시오. 1번 문제에서 현금이라는 계정이 있나 없나를 찾아봐 주세요. 자, 현금 차변에 보이십니까? 차변에 현금 8,000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원칙은요, 먼저 현금이 차변에 생겼었다. 어디에서? 1번 문제에서. 그러면 요 현금이라는 T 계정으로 가셔서 1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1 적으시고요. 이건 좀 확대를 할게요. 1 적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잘 보세요. 계정 과목은 아까 차변에 생긴 걸 확인했으니까 요 현금이라는 T 계정에 차변에 일단 1 적으시고요. 보통은 날짜 적어야 돼요. 날짜. 근데 저는 이제 날짜가 없으니까 위에는 문제 번호를 그냥 적었습니다. 1 적으셨죠? 그 다음에 반대쪽 변에 있는 계정 과목들 보이시죠? 요거를 적으셔야 돼요. 요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속합니다. 제좌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제좌. 지금 1번 문제는 전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바로 좀 넘어갑시다. 자, 1. 제좌 했죠. 요거 두 개의 제좌, 계정 과목. 그러니까 이 현금에 대응되는 반대쪽 변의 계정을 지금 적은 거예요. 근데 원래라면 자본금, 단기 차입금 다 적으면 되는데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럴 때는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제좌라고 적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뭐 한자 표현이라서 크게 뭐 의미가 뭐 두 개를 한꺼번에 적는다 그런 뜻이 있긴 한데 그냥 제좌라 적는다라고 기억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있죠. 금액. 이 현금 옆에 있는 요 금액 부분 보이시죠? 현금 옆에 있는 요 금액. 요 금액을 제좌 옆에다가 적습니다. 8,000. 자, 일단 요거는 지금 두 개라서 조금 반대쪽에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어서 좀 아리까리한데 2번 문제부터 이제 봅시다. 이제 조금 할만할 거예요. 2번 문제 보세요. 자, 2번 문제에도 현금 있나를 찾아보시면 대변에 현금 보이시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문제 번호를 2번 이렇게 적을게요. 원래라면 날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요 2번 문제. 현금에서 대응되는 계정 과목 이름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상품이라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적습니다. 상품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 금액을 적을 거거든요. 금액은 어디에 있는 걸 적는 거냐면
요 현금 옆에 있는 요 500을 적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500을 적을 겁니다. 500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 5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우선은 제가 현금과 관련된 것부터 일단 다 정리를 하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했고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보시면 현금이라는 계정 없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뭐 옮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세요. 4번. 4번 보시면 대변에 현금 100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4번 대변. 자, 대변에 뭐가 적혀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적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좀 당겨야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자, 대변에 4번이었죠? 대변에 적겠습니다. 대변 4번. 이게 이제 아까 현금이라는 계정이 대변에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계정 볼게요. 반대쪽에 있는 계정은 외상매입금 보이시죠? 그러면 4번 했던 데다가 외상매입금 적습니다. 외상매입금. 자, 금액은 현금 옆에 있는 금액 요거 100이죠. 100. 요걸 적겠습니다. 100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 적었어요. 됐죠? 자, 요거 현금 일단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 현금이 있나 봅니다. 현금 있네. 근데 요 분계 잘 보시면 차변에 현금 600과 외상 매출금이 400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요렇게 1000돼 있고요. 이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1000돼 있죠. 반대쪽에 상품 매출 1000. 자, 아까 옮겨 적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있죠? 그러면 5번 해서 차변으로 적을게요. 5번 차변. 5번. 그리고 현금이 차변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반대쪽에는 상품 매출이 있었죠? 그러면 상품 매출 적습니다. 상품 매출 적습니다. 자, 금액 주의하셔야 돼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분계를 딱 보시면 대변에 1000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 맞추고 있냐면 현금에 맞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금이 600 증가한 이유는 대변의 상품 매출이 600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600, 요 금액을 적으시라고요. 현금과 관련된 건 600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5번을 끝냈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에도 여기 보시면 차변에 현금 보이십니까? 그죠? 그러면 6번 차변. 6번 차변. 자, 6번 차변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반대쪽에 계정 과목 볼게요.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보이시죠? 그러면 계정 과목 적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자, 그리고 금액은 어디 옆에 있는 걸 적으라고 했냐면 제가 현금 옆에 있는 300 요걸 적으라 했잖아요. 현금 옆에 있는 거. 지금 현금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이라는 T 계정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금액 적으셔야 돼요. 까먹었다. 다시 보자. 300이네. 자, 300. 요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6번까지 했고, 자, 그럼 7번. 7번은 없고, 7번은 지금 없고요, 현금이. 그 다음에 8번은 여기 대변에 현금 있는 거 보이시죠? 왜 현금이 나왔냐면 이자 비용 때문이네요. 일단 대변에 8번, 대변에 8번, 대변에 8번. 자, 그러면 이렇게 대변에다 가서 8번이라 적습니다. 보통은 여기 다 날짜가 적혀야 되지만 문제 번호 적고 있어요 지금. 자, 현금이 아까 왜 나갔는가? 그 이유는 이자 비용 때문이었고 금액은 300. 오케이. 그럼 다 이제 적을게요. 이자 비용 300. 자, 여기까지 끝냈어요. 끝. 자, 지금 전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는요, 사실은 지금 왜 했냐면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분계 입력을 하면 지가 알아서 계정 과목별로 모은 다음에 전기를 해주거든요. 프로그램에서는. 근데 예전에는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T 계정을 계정 과목별로 다 그린 다음에
전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했었어요. 자, 요 의미하는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 2번부터 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현금은 자산이잖아요, 여러분. 자산. 그리고 이 현금이 증가하는 것들은 차변에 적습니다. 이렇게 차변에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금이 감소하는 거는 대변에 적겠죠. 왜냐하면 자산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었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증가한 이유부터 봅시다. 증가한 이유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음으로써 현금은 제좌 뭐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증가했었고, 5번 상품 매출에 의해서 600 증가했었고, 그 다음 외상 매출금에 의해서 300 증가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대변도 보세요. 현금이 감소한 이유도 있지. 현금이 감소한 이유는 2번 상품을 내가 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외상 매입금 때문에 외상 매입금 갚았겠죠. 갚았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어. 그리고 이자 비용 이자 낸다고 현금이 나갔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분계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전기하는 연습을, 자, 위에 있는 분계, 우리 요 위에 보면 또 분계들 많잖아요. 지금 제가 현금만 해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계정 과목들 다 이렇게 넣어서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그 계정 과목이 한 개인가 두 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요 T 계정에. 그럼 그냥 이렇게 T 계정 그려서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가 끝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전기된 거를요, 분계로 옮기는 연습도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보여주시죠. 2번. 요거를 한번 분계로 옮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아까 2번 어떻게 해석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현금의 대변에 무언가가 적혀있죠. T계정. 이 말은 현금이 대변에 생겼었어. 그 말이에요. 보세요. 2번. 현금이 대변에 생겼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액은 500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상품이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상품 때문이야. 이렇게 적는 거예요. 500이야. 그럼 이거 이제 해석해 보세요. 상품이 들어왔다. 그리고 현금이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분계까지 돌아가신 연습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해볼게요. 4번. 자, 현금의 대변이 적혀있죠. 현금이 대변에 분계가 되었었어. 100.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 때문이지. 100. 이제 이거 해석해 볼게요. 현금이 나갔다. 왜냐하면 외상 매입금을 갚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시 한번 우리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요건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좀 연습을 해 주십시오.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8페이지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그래서 4월 25일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말 하고 있죠. 우선 보세요. T계정 이름이 보통예금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자산이고요. 자산입니다. 자, 이 자산 계정에 차변에 무언가가 이렇게 적혀있죠. 외상매출금이라 적혀있죠. 우선 분계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보통예금이 차변에 생겼었어. 날짜 4월 25일. 그리고 왜냐하면 반대쪽에 외상매출금 적으세요. 요거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전기된 거. 우리가 어떻게 전기하는지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5만원씩 적으세요. 5만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대변 보세요. 대변. 보통예금이란 T계정의 대변이죠.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에 있었었어. 요건 좀 연습 많이 하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외상매출금 때문이지.
매입금이네, 매입금. 네, 매입금 때문이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4월 25일 거래 추정이죠. 자, 보통 예금이 들어왔다. 차변, 대변, 외상 매출금을 내가 이 외상 매출금은 원래 차변 계정이 있거든요. 받을 돈이거든요. 근데 받았기 때문이지.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아볼까?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답은 1번이네. 요거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 분들 혹은 좀 회계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싸리 3번 문제 같은 거 풀지 마라 그래요. 괜히 이런 거 하면서 머리 아프니까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거 하자 이렇게 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좀 방금 전기한 게 이해되시거나 그 다음에 지금 요 문제처럼 전기되어 있는 요 보통예금 T계정을 보면서 제가 분계를 2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요런 문제 꼭 푸셔야죠. 꼭 푸셔야죠. 근데 이해가 잘 안되면 일단은 뭐 한번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해보고 또 나오면 또 해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 안되면 뭐 버려야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5번. 4번, 5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자, 당좌예금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여도 일정 한도까지는 어쩌고저쩌고. 답 찾아보세요. 답 3번이죠. 네, 요건 뭐 이렇게 아까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 생각해보세요. 이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은 후에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였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나중에는 뭐라고 회계 처리할래? 그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빚이잖아요. 빚. 그냥 돈을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좌 차월은 결국은 빚입니다. 잔액도 없는데, 통장에 돈 없는데 돈을 빼가지고 썼다라는 말 자체가 돈을 빌려온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유형은 뭐냐 하면 이제 1번, 2번 다 풀어볼 건데 계산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올바르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요런 문제 보실 때는 계산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계산기가. 물론 숫자가 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으실 건데 적어도 이제 회계를 좀 배우심에 있어서는 계산기를 하나씩 꼭 구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는요, 이렇게 생긴 손 계산기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있죠. 탐색 창 열어가지고 그냥 뭐 계산기라고 한글로 쳐보시면 이렇게 쳐보시면 계산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던가 아니면 손 계산기 쓰시던가. 단 휴대폰 계산기 안 되고요. 시험 때는요. 공학용 계산기도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문제 이제 바로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플러스 예금 플러스 현금성 자산이죠. 그리고 예금도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봅시다. 수입인지 아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맞고요. 사채이자 지급 통지표 맞습니다. 보통 예금 맞고요. 만기 6개월 아니고요. 타임 발행 당좌수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합쳐볼게요. 5,000원, 5,000원, 만원, 13,000원, 18,000원.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똑같은 뭐 비슷한 문제입니다. 맞는 것만 찾을게요. 당좌예금 맞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맞습니다. 사채이자표도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양도성 예금 증서 무언가 금융상품이죠. 문제는 얘입니다. 100일
100일은요 3개월 이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우표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다 합쳐보시면 65만원에 77만원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현금 가부족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가부족까지 하고 41페이지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겠습니다. 현금 가부족 관련된 문제만 좀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은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 자, 우선 책에 보시면 이론, 분계, 결산 모두 출제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현금 가부족은 제가 처음부터 그 시간의 흐름대로 해서 최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우선 첫 번째 포인트, 현금 가부족은요 임시계정입니다. 제가 임시계정 이야기 했었어요, 예전에. 임시계정은 무엇이냐면 재무상태표 계정 말고 일단 손익계산서 계정은 그 자체만으로 다 임시계정이다. 그 뜻은 올해가 끝나면 전부 다 제로로, 그러니까 다 삭제시켜 버려야 되는 그 계정 과목을 임시계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그 특성상 자산, 부채, 자본이 그 다음 해로 2월 넘어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도 임시계정이 있었으니, 혹은 일시적 가계정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런 게 있었으니 그것들의 종류가 시험에 나오더라는 거죠. 자, 먼저 지금 보셨던 현금 가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제는 뭐 여러분이 그냥 같이 읊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인출금 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요 4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요건 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 가부족의 정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정의는 장부에 내가 적어 놓은 현금 잔액이 있고요.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본래대로라면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과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은 금액이 일치해야 되겠지, 일치. 하지만 이게 일치 안 하더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차이가 발생해. 보세요.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원인도 알 수가 없다. 원인을 알 수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분개하시면 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쓰는데요. 자, 우선은 저는 수업 시간에 케이스 1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요 케이스 2는요 응용 버전이니까 케이스 1을 잘 이해하셨다면 케이스 2는 여러분들 다 바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케이스 1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뭐 시간의 순서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봐주세요. 동그라미 1번.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중에 실제 현금과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이 차이가 발생한 거를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었죠. 제가 숫자로. 실제 내 호주머니에는 100원이 있는데요. 장부에는 8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됐어요. 여러분, 분개라는 게 뭐냐 하면 장부를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장부 80이라고 적혀 있다고? 야, 실제 100인데 지금 적게 기록되어 있잖아. 얼마만큼? 20만큼요. 그러면 그 20만큼의 현금 늘리는 분개해.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들어왔는지 이유도 찾아봐. 아직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현재 대변의 현금 가부족이 생긴 상태죠. 여러분, 현금 가부족이란 말의 뜻은 현금 과다 그리고 현금 부족, 이 두 개 합친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차변 계정도 아니고 대변 계정도 아니고 그냥 둘 다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번 동그라미
보기처럼 붕괴를 딱 했더니 이 현금가부족이 대변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붕괴가 딱 들어가서. 자, 1번에서 이제 2번으로 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빨리 원인 찾아라. 지금 뭐하는 현금가부족 저 계정 임시 계정 아니냐. 저거 없애야 될 거 아니냐. 어서 원인을 빨리 찾아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자 수익 때문이다 라는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괴를 합니다. 그래 잘했어. 잘 찾았고 대변에 현금가부족 20이라 적혀있지. 그거 이제 없애자. 네. 이래서 차변에 적습니다. 차변에 현금가부족 20을 적음으로써 1번에서 있던 대변 현금가부족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원인을 대변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원인 확인했을 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원인을 빨리 찾아봐 했는데, 자, 1번에서 다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1번에서 2번으로 갔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1번에서 이게 실제랑 장부랑 다르네 붕괴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끝까지 원인을 못 찾았다. 결산 시점까지 원인을 못 찾았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장님이 말합니다. 야, 빨리 원인 찾아라. 지금 대변에 현금가부족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 안 보이나? 요거 기말 때는 없애줘야 된단 말이다. 빨리 찾아라 한 거예요. 근데 암만 찾아도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야, 일단 모르겠고 이거 대변에 적혀있는 현금가부족 임시계정이지. 일단 없애자. 없애려고 차변에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두 번째, 그래 잘했고 이제 현금가부족은 기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임시계정이니까 그런 거지. 없앴어. 근데 사장님 왠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못 찾았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잡이익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대변에 지금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잡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대변은 수익 자리죠. 그래서 이익이라고 적은 겁니다. 요거 나중에 케이스 2 하실 때 보면 여기 잡손실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요건 차변이 비었고 손실 계정은 차변이 자리잖아요. 차변에는 이제 손실이 생길 수 있고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케이스별로 다른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잡이익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연결되는 사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1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은요 뭐냐 하면 1, 2, 3번과는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별개로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죠 맞습니다.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니까 예. 비용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잡손실이라는 비용 계정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수익 자리 대변이 비어 있으면 잡이익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번 요거는 요 4번 사례는 1번, 2번, 3번 방금 했던 1번, 2번, 네, 3번과는 별개의 사건이라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산 시점 12월 31일 날 실제와 장부가 다른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지금 금액이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금은 늘립니다. 이렇게 현금을 늘리는 분께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대변에는 뭐 적을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현금가부족 적으면 되지. 그런데 날짜를 딱 보시면 결산 날짜이기 때문에 현금가부족이 아예 생기면 안 돼요. 있던 걸 지금 다 없애고 있는 판인데 없는 걸 이렇게 생기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잡이익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잡이익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런 말을 또 해요. 아까 3번 붕괴 보세요. 위에 거. 아까 3번 날짜 결산이라면서요. 그죠? 결산 때는 현금가부족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적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세요. 없던 현금가부족이 생기는 붕괴가 아니라 아까 1번에 보세요. 대변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현금가부족이란 계정을 사용한 거예요.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기말 결산이 되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붕괴에서는 현금가부족을 없애는 붕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 그죠?
4번 문제가 4번 케이스 같은 거 4번 동그라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발생 자체를 내가 안 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뉘앙스를 좀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현금 가부족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가 일단 쉽진 않아요. 문제가 쉽진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풀어는 봅시다. 문제를 다 풀진 않을 거고 1번, 2번, 4번, 5번만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요거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계가 오히려 쉽고 이렇게 말 문제로 나오는 게 좀 또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격리 담당자는 현재 시제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일단 요거 보세요. 현재 시제액이 요거 실제입니다. 실제.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말이죠. 자,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현금 가부적 계정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여러분, 요거 분계부터 제가 좀 적어 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가운데까지 요 사건에 대한 분계를 먼저 적겠습니다. 자, 장부의 금액이 실제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면 이 장부 금액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실제 금액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장부상의 현금을 늘려야지만 실제 금액에 맞게 됩니다. 차변에 현금 늘렸습니다. 얼마? 3만원 늘리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가부족 이렇게 적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잠깐 요걸 네, 요거 좀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네. 요 분계가 이미 있었던 사건이죠. 지금 보시는 요 분계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자, 계속 읽을게요. 그 후에, 현금 불일치의 원인이 임대료 수입의 기장 누락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말은, 임대료를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기장 누락이란 말은 분계를 입력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발견됐을 때, 그 분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분계를 입력하자 합니다. 근데 이제 하셔야 될 작업은 이거죠. 원인 찾았으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 현금 가부족을 차변에 적고 적음으로써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없앴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그 원인 임대료라면서요. 임대료라고 적어주셔야죠.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요거는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입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네. 차변에 현금 가부족 있고요. 대변에 현금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금을 줄였어요. 현금을 그럼 왜 줄였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현금을 줄이는 이유는 실제보다 보세요. 장부가 더 크니까 줄이겠죠. 그러니까 장부를 실제에 맞추려고 현금을 줄이고, 차변 보세요. 현금 가부족이라 썼죠. 이거는 또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을 보시면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어를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현금 과잉액, 현금 부족액, 요거의 뜻 알려드릴게요. 현금 과잉이라는 말은 실제가 장부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현금 부족이라는 말은 실제가 장부보다 네, 이렇게 작을 때를 현금 부족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인이 밝혀졌다 하는데 이 분계는 아까 원인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썼는지는 요 위에 이런 부분에 보시면 원인 확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아까 원인 확인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원인 확인, 그 다음에 원인 확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요거를 이제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요 2번을 조금 바꿔서 내는 문제가 요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해볼게요. 4번. 4번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해봅시다. 자, 이제 잘 보시면서 같이 해봅시다. 자, 보세요. 기말 결산 시 현금 계정 차변 잔액은 20만원. 현금 가보죠. 차변 잔액은 2,000원이며 요 말 요거는요 현금 계정 현금 가보적 계정 각각 다른 계정이죠. 그거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하세요. 됐죠? 그리고 현금 계정의 차변 잔액이란 말은 분계를 내가 차변에 현금 이렇게 막 적다 보니 지금 현재 현금이 차변에 20만원이 쌓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현금 계정이 차변 잔액이란 말은 장부 금액을 뜻하는 거죠.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 현금 가부족의 차변 계정이란 말은 뭐 현금과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현금이 달랐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원인도 못 밝히겠고 하니까 내가 차변에다가 계속 현금 가부족 이렇게 적었던 거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금 실제액은 19만 9천원이다. 요거까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요거는요,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작업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지금 요 장부 금액과 여기 실제 금액의 차이 부분 지금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이 부분에 대한 분계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장부가 실제보다 크죠? 그러면요, 장부에 있는 현금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 얼마 줄여야 돼? 1,000원. 됐나요? 이렇게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시점 보세요. 시점이 결산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기말 결산. 자, 장부와 실제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근데 그 시점이 기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등장시키면 되겠느냐? 등장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잡손실. 차변이 비었잖아. 차변이. 잡손실. 이게 첫 번째 분계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 현금 가부족 계정이 지금 현재 차변에 2,000원 남아있어 라고 했죠. 차변에 계속 남아있잖아. 근데 지금은 결산이야 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없애야 되죠. 현금 가부족 계정 임시 계정이잖아. 요거 없애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변에다가 적을게요. 차변에 적혀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뭐 어쨌든 결산 때까지 원인을 못 밝힌 거죠. 그러면 아까 손실 2,000원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결론은요. 차변은 잡손실 계정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되겠죠. 차변 잡손실 3,000원 답이겠지. 차변이니까. 대변은 현금 1,000, 현금 가부족 2,000 이렇게 갑니다. 요거는 4번 문제는 좀 예전에 나왔던 건데 뭐 이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요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현금 가부족 계정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요 문제는 제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보시다시피 얘는요, 분계가 전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날짜별로 제가 전부 다 분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분계로. 보시다시피요, 날짜가 세 가지가 있죠. 12월 8일 거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12월 10일,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분계로 바꿔볼게요. 보세요. 먼저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에 대변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은 분계할 때는 현금 가부족이 대변에 있었고 금액은 3만원이었고 그리고 반대쪽 계정이 현금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10일 것도 볼게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에 차변에 무언가가 적혀 있다라는 말은
분기할 때 차변에 현금 과 부족이었으며 금액은 15,000원.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자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할게요. 차변에 현금과 부족 괄호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현금과 부족은 차변에 생겼었고 15,000원. 대변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괄호 쳐져 있으니까. 됐죠? 자, 요거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거의 뭐 이거 언어죠. 뭐 언어. 이거 보면서 이제 뭐 영어 독해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월 8일입니다. 장부의 현금과 실제 현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내가 지금 현금 늘리는 분께 했거든요. 이 말은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현금이 너무 적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현금을 늘렸겠죠. 차이는 이제 3천만큼 있었겠죠. 차변에 늘립니다. 근데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이라 적었죠. 3만원을. 됐죠? 근데 이제 12월 10일이 됐어요. 사장님이 계속 쪼는 거예요. 야, 빨리 현금 가부족 대변 저거 없애야 된다. 얘가 원인 빨리 찾아내.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000원에 대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이자 수익이 15,000원 있었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대변에 있던 3만원 중에서 15,000원만큼만 없앤 거죠. 됐죠? 그리고 그 원인은 이자 수익이라고 적는 거고. 그런데 기말까지 끝까지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나머지 15,000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기말이니까 일단은 없앱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 대변이 비었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잠이 너무 오네요. 이렇게 피곤한 적은 없었는데 아마 그 동아대 강의가 진짜 좀 저한테는 많이 빡셌나봐요. 강의 재밌게 했거든요. 학생들하고. 근데 이제 하루 7시간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좀 잘 못 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이렇게 단우씨도 근데 성함이 단우신 거예요? 원래 본명이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름이 단우씨예요? 닉네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저도 이제 단우님이라 할게요. 단우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9시에 이제 한 3시간 정도 연강할 수 있게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